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은 총선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승부처죠. 그래서 여야 모두 서울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한 달 새 서울 지역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간 서울 지역 총선 판세,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초 서울 지역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3곳을 제외하고 2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크게 격차가 난 곳은 은평구로 더불어민주당이 56.4%, 국민의힘이 26.5%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또 강북구 54.1%, 중랑 53.6%, 노원구와 강서구 53.2%, 영등포 52.7%, 마포 52.6%, 금천 52.2%, 양천 50.6%, 서대문구 50.2% 등 모두 10개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선 3곳의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48.7%로 더불어민주당을 12.3%포인트로 앞서며 두 자릿수의 격차를 벌였지만 서초구는 8.3%포인트 앞섰고 송파구는 3.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뒤 조사에서는 다소 판세가 변했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33.5%, 국민의힘 34.6%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앞섰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았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이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대에서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권역별로는 양천구와 영등포, 강서구 등 서난권만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로 나왔고 강남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과 강북구와 노원구 등 동북권, 용산구와 종로구 등 도심권은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왔습니다. 은평구와 마포구 등 서부권은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앞선 조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꽃에 의뢰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됐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어 실시된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그 밖의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 대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서울 민심은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여야 모두 선거 기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 을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김 예비후보는 준비된 사람, 민생 챙기는 국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또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목동선과 대장 홍대선을 임기 내 착공하며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기 소음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서부트럭 터미널 복합타운 조기 착공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초등 돌봄 제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수영 예비후보는 민선 6기와 7기 8년간 양천구청장을 역임하며 양천구를 이끈 바 있습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시 정기감사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21명은 병가와 공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목직과 시설직 공무원 11명은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개인 용무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지만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하고 직무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또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선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빨리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막혀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 계획할 때까지만 받으면 된다. 약간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라고 굉장히 좀 유화적인 메신저를 줬고요. 조합 설립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역 지정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3년 정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2, 3년 정도 단축의 효과는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이 왜 오래 걸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조합 내부의 갈등, 지금 제초안 같은 규제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또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와의 갈등,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15년 걸리는 게 7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3년이 단축이 돼도 내부에 소송이 걸리면 또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아닌 요즘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규제 대책들이 나옵니다. 300세대 미만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300세대 기준을 없애버리고요. 더 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도 된다. 주차장 완화시켜주겠다. 방수도 마음대로 늘려도 된다. 이런 파격적인 규제들이 나와서 1인, 2인 가구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데 또 초점을 맞췄고요. 추가로 이제 세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면 주택세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에서 다 빼줍니다. 이런 최근에 고금리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이 또 호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부동산 주택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좋아지려면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5년에서 2021년 7년 정도 집값이 2배 정도 오르면서 상당한 피로감, 버블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024년 시장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요. 하지만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종잣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좋은 기회들이 나옵니다. 공공분양 브랜드죠. 뉴홈. 뉴홈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분양가 자체도 주변 시세의 한 80에서 70%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보시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나오는데 두 개 다 청약해도 되거든요.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이니까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들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새 아파트보다 한 20-30% 저렴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짓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부고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킹을 당해서 금전적인 손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스미싱 피해라고 하는데요. 당해선 안 되겠죠?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호 씨. 나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 부친상 문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지인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일명 스미싱 피해를 호소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고 댕겼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또 한 차례 가고 또 한 차례 가고 한 3차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동안에 계속 전화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 전화는 거의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금전적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15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이제 막아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모두 2,900여 명. 피해 금액도 108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소액 결제 차단 기능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은평구가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대상자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평구는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개정돼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도 출산용품 교환권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둘째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제 거주 보호자입니다.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40, 50대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이런 내용의 4050 세도약 인천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프로그램은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40, 50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9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1인당 계속고용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이를 통해 조기 퇴직 등을 겪는 40, 50대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중장년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정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정원은 양천구 신월동 한빛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있으며 심리 상담을 원하거나 면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구민 전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고립, 은둔 구민을 발굴해 전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양천구는 심리 상담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 정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시 소식을 직접 전할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 시민이나 서울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생활권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취재기자와 사진, 영상기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며 서울시 온라인 뉴스룸 내 손 안의 서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기자로 선정되면 서울시 정책과 행사 등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기사는 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 기사로 발행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1,061명의 시민기자가 서울 동행버스와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